첫 번째, 지금부터 다시 돌아가서 앞에서 말한 이런 미국식, 주로 왜냐면 파이낸스 이론이라는 게 다 미국에서 주로 학자들이 중심으로 이렇게 파이낸스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게 다 미국 시장에 맞게 이론이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중국 주식에 대해서 이걸 들이댈 때는 중국 주식에도 맞나?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중국 주식에 안 맞을 수가 있죠. 왜냐면 중국은 지금 일단은 자본시장 개방이 안 됐고 환율, 금리가 시장화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기관 투자가 다 국유 기업입니다. 국유. 국유라는 건 뭐죠? 꼭 시장 행위를 안 한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정치적 목적이 더 중요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중국은 앞에서 말한 이런 것들이 같게 결론이 나오냐라는 거고, 두 번째 굳이 하나의 점을 통해 같이 보려고 해요. 네. 자, 일단 제가 말하는 것보다 항상 미국 것 응용하면 더 설득력이 있어서 미국 MSCI에서 정리하는 중국의 가치주를 보여드릴게요. MSCI 가치주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MSCI에서 가치주를 뽑을 때 아까 버핏도 3개 있었죠. 버핏이 3개. MSCI는 이 3개를 가지고 가치주를 뽑아요. 버핏하고 똑같아요. 장부가, PB를 봅니다. 장부가, 비. 그리고 이걸 모멘텀이라고 해요. 모멘텀, 가격 12개월, 가장 최근의 12월 미래이익 대비 가격 비율을 봐요. 퍼요, 퍼. 퍼인데 모멘텀 퍼예요. 그러니까 과거 12개월 평균을 쓴다라는 거예요. 배당 수익률, 배당도 보는 거죠. 이걸로 가치주를 선정하는 거예요. 장부가 대비 가격 비율. 그리고 그러니까 PBR per 배당, 배당 수익률. 이거 가지고 가치주를 선정하고요. MSCI에서. 그 다음에 성장주는 어떤 기준으로 성장하냐면 단기 forward, 미래 EPS 성장률 추정치를 씁니다. growth, 단기 미래 EPS 성장률, 현재 내부 성장률, growth. 이거는 이익률 성장률, 이런 걸 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난 3년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장기 EPS 역사적 성장 추세.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과거 EPS 성장을 보는 거예요. 과거 뭐 1년, 과거 2년, 여기는 과거 3년 데이터를 가지고 EPS의 추세를 보고요. G를 계산하는 과거 3년이 G. 이거는 미래 성장 가능한 G를 보는 거고요. 이것도 추정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지난 3년 동안의 아래 두 개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매출액 성장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게 매출액 성장률. EPS 성장률은 과거 거, 미래 거. 그리고 이 회사가 잠재적인 성장률. 이거는 회사가 전체 미래 산업의 시장의 규모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는 공간, 성장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성장주를 선택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X축은 성장, Y축은 가치예요. 그러니까 X축은 성장, 이거 G라는 거예요. G. Y축은 B예요. B, 장부가치 B. 그래 이렇게 선을 그으면 가치주라는 건 이쪽에 있는 주식을 말해요. 성장은 안 하는데 가치가 높은 주식을 말합니다. 이게 가치주 범주예요. 자,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투자 기회가 이쪽에 없어요. 요즘처럼 정보가 투명할 때. 성장주는 이쪽에 있는 주식을 말해요. 성장이 높은데 가치가 낮은 주식. 이게 성장주 범주예요. 이거는 가치주, 성장주. 근데 이 주식들도 다 골라내서 없어, 기회가.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되는 기회는 이 두 쪽에 있어요. 이 두.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이쪽입니다. 성장도 하면서 가치가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게 목적이죠. 이쪽은 기회가 없죠. 여기는 성장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이쪽은 다 버리는 주식이고요. 그래서 이 MSCI 이 헤지펀드, 월가 헤지펀드는 이쪽에서 주식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이쪽에서 성장도 하고 가치도 좋은. 그게 그 버핏이 아까 85%는 그램이고 15%는 피셔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여기서 찾겠다라는 말입니다. 실제 이걸로 돈 벌었다. 버핏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중국 주식이 맞는지 데이터로 볼게요. 제가 중국어는 무시해도 돼요. 결론 다 적었어요. 중국은 미국처럼 이렇게 결론이 잘 안 나와요. 근데 확실한 거는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다. 사이즈에 따라서. 사이즈에 따라서. 그래서 사이즈 영향을 받는다. 사이즈 가치주 성장주가 사이즈에 따라서 성과가 다르다. 그래서 이게 하나만 보고 갈게요. 여기 요 파란색이 있잖아요. 사이즈가 작은 주식들이에요. 작은 주식인데 분자의 가치주, 분모의 성장주. 그러면 이게 1보다 크다라는 거는 스몰 사이즈의 가치주 성과가 성장주보다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1이라고 했을 때 이쪽에서는 스몰 사이즈 주식들 중에서 이게 2008년부터 언제까지냐면 2013년까지는 스몰 사이즈 주식들에서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성과가 더 좋았다라는 거고, 또 2012년 이후로는 사실은 작은 사이즈 성장주와 가치주보다 성과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서는 이 하나만 봐도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전에 했을 때는 어떤 주식을 사야지? 스몰 사이즈의 가치주를 사야 되는 거고 2012년 이후로는 사실 성장주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가치주냐 성장주냐마다 더 중요한 게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타이밍. 그다음에 사이즈 이펙트가 제일 중요하다. 가치와 성장에 영향을 안 받고 일단 사이즈 그러니까 중국 주식할 때 라지 사이즈를 할 것인지 큰 무거운 주식을 그거 말은 상해 상장된 그 대형 주식들을 할 건지 심천에 상장된 작은 주식을 먼저 이거 결정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치주냐 성장주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 주기에 따라서 딱 가치주와 성장주 성과가 다르더라. 그래서 경제가 잘 나갈 때, 경제가 좋을 때는 가치주가 좋더라. 근데 경제가 잘 안 나갈 때는 성장주가 좋더라.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 그럼 지금 중국 경제가 안 좋잖아요. 지금 중국이 이 결론이 과거 데이터로 했던 결론이 맞으려면 지금 경제가 다운사이드에 있거든요. 그럼 지금은 성장주에 중국은 성장주에 투자해야 돼. 성장주에.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5기죠. 4기 때 미래 성장 산업을 주로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중국도 인플레이션가 엄청 중요해요. 인플레이션. 돈을 너무 찍어내서. 중국이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찍어낸 국가입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만 인플레이션이 작을 때는 가치주가 좋더라. 인플레이션이 작을 때는 가치주가 좋더라. 그럼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주죠. 자, 그다음에 국채 수익률이 하락할 때 가치주가 좋더라. 이제 결론 똑같아요. 아파하고 인플레이션하고 국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다 성장주에 이제 중국은 성장주에 베팅해야 됩니다. 과거 데이터가 맞다고 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리스크 프리미엄이에요. 아까 리스크 프리미엄 얘기 앞에서 했어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한국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다. 이 말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리스크를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리스크 테이크 안 하겠다. 그래서 리스크 테이크 하기 싫어하니까 돈을 많이 줘야 수익률을 많이 줘야 주식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다라는 거는 한국 사람 다 너도 다 주식한다는 거예요. 난 수익률 조금 해서 난 주식 살 거야. 지금 그렇게 됐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하락 구간에서 안 높다라는 건 누구나 다 주식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리스크가 좋아. 이런 가치주 성과가 성장주보다 좋더라. 근데 이게 미국하고 달라요. 이게 중국이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하락할 때는 누구나 다 주식할 때는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가 더 잘 가는 걸 미국하고 달라요. 원래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하락할 때는 성장주가 가거든요. 왜냐면 사람 다 주식 투자하니까 돈을 리스크 테이킹 하려니까 원래 성장주를 사야지. 근데 이게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미국하고.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국 경제 흐름을 읽으려면 이 지표는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사회융자라는 게 서롱. 이게 일반 사람들이 서롱하고 M2가 같은 줄 알아.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대차대조표로 설명드릴게요.
이게 중국에 돈이 많이 풀려나 안 풀려나 볼 때는 M2로 보는 게 아니고 so long으로 봐야 돼. 사회융자 규모로. 그래서 근데 이 so long이란 게 뭐냐? 이 대차 대자표를 보면은 이게 은행의 대차 대자표예요. 은행에서 여러분 은행에다 돈을 예금하잖아요. 그럼 그게 M2로 잡힙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올해 투자 규모가 얼마면 먼저 은행에다 일반 예금을 해놔요. 그리고 투자 프로젝트 때 돈을 딱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다 M2에 잡혀요. 그게 은행에서는 부채예요, 부채. 그래서 이런 부채단에서 돈을 계산할 때는 M2로 잡히는 거예요. M2예요. M2라는 게 우리한테 인사이트가 뭐냐면 은행에서 예금 당장 쓸 수 있는 예금. 그래서 우리가 보통 M2를 뭐라고 하냐면 잠재 소비력이라고 하거든요. 잠재 소비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M2 여기서 잡히고 사회융자 규모라고 할 때는 은행의 자산 쪽이에요. 대출을 해준 걸 말합니다. 대출을 해준 걸 말해요. 대출도 있고 여기 뭐가 있냐면 채권도 있어요. 채권. 누가 중국 기업이 채권을 발행해서 그러면 은행이 그 채권을 샀잖아요. 그럼 여기 채권도 있어요. 채권. 그래서 그게 은행의 자산단에 있는 통계를 낸 게 사회융자다 보니까 사회융자는 M2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지하금융이라보다 그림자금융으로 돈이 많이 풀리잖아요. 대출 말고 그림자금융으로 돈이 실제 많이 풀리거든요. 그림자금융까지 잡는 게 이쪽 사이드. 근데 심지어 어떤 건 이쪽 사이드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그림자금융이에요. 예를 들면 실제는 채권인데 주식으로 제3자 발행했다든지 실제는 계약은 대출이야. 기업 간 대출이야. 근데 주식 형태 이런 건 다 이런 데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사회융자 규모예요. 근데 중국의 주가를 가는 데 있어서 이 사회융자 규모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회융자 규모가 블랙 색깔이 사회융자 흐름이에요. 2003년부터 이걸 보고 중국에서 돈이 풀리냐 안 풀리냐를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까지 왔습니다. 2020년까지. 그래서 작년에 돈을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풀다가 이거 후가 무서워서 안 풀기 시작해서 중국이 제일 먼저 안 풀기 시작해.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냥 돈을 안 풀면 근데 여기 보세요. 이게 M1, M2예요. M2하고 주가는 다르게 가는 거예요. 다르게. 근데 얘네 돈 안 푸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주가가. 그래서 오히려 이 지표를 보는 게 훨씬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지금까지 한 걸 결론 다 말했어요. 그래서 중국어는 무시해도 되는데 그냥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중국은 이 거시경제 지표, GDP, 경제 주기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국채 수익률, 금리를 말하죠. 리스크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가치주와 성장주의 수익률을 결정하기 때문에 꼭 가치주냐 성장주냐 말하기 힘들다.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미국은 어떨까? 미국도 타이밍이 중요할까? 그래서 단타를 하지만 이 그림이 알려주고요. 여러분 단타에서 이길 자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게 2011년, 12년, 13, 14, 15 매년마다 어느 스타일 주식들이 성과가 좋냐를 봤더니 이게 진한 곤 색깔 있잖아요. 곤색이 라지 가치주입니다. 라지 그로스예요. 2011년 얘네가 1등 했어요. 근데 2014년에는 예를 들면 가치주가 1등 했어요. 근데 2016년에는 스몰 가치주가 1등 했어요. 대부분 기간에 라지면서 그로우스 대형주면서 성장하는 주식들이 1등 했어요. 미국은. 이게 아마 그 IT 기업, 빅테크 기업들이 주로 전체 시장을 이끌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주의할 건 이 뒤에 돈을 계속 풀었기 때문에 돈이 현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뭐냐면 매년마다 성과를 잘 내는 주식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타를 하면 이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까? 단타를 하면은 이 타이밍을 잡을 수 있어요? 중국 앞에 말씀드렸지만 중국도 똑같아요. 중국은 이게 무슨 곡선이냐면 그 소형 성장주에서 small growth, 소형 성장주에서 대형 가치주를 뺀 거예요. 수익률 차입니다. 성장주와
가치주 수익률 차라고 보면 돼. 그럼 이게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성장주 수익률이 더 좋다라는 거고 0의 아래에 있다라는 거는 가치주 수익률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2012년부터 2020년까지예요. 보세요. 어떤 때는 성장주가 더 좋고 어떤 때는 가치주가 더 좋고 제가 그래서 옛날에 유튜브나 이런 얘기해서 중국은 올해의 성장주 시대였으면 그 다음 해는 거의 확실하게 가치주 시대 그 다음 해는 거의 확실하게 좀 이런 패턴이 명확하게 중국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타이밍을 못 읽으면 단타했을 때는 돈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올라갈 때 가치주를 사고 정확하게 가치주를 사야 될 때 성장 이럴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그러면 저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 서 있어야 되지. 반성을 해야 돼. 내가 왜 그랬을까? 자, 그래서 답은 뭐냐? 또 이 사람 말을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되게 재미있는 말이 많아요. 벤저민 그램이 이런 말 했어요.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어떤 주식이 인기 있는지 집계하는 투표기 역할을 하지만 대통령 뽑는 것과 같아. 단기에는 투표기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측정하는 정교한 저울과 같다. 두 번째 말이 더 재밌어요. 탐욕과 두려움은 투표할 때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무게를 잴 때는 아무런 작용을 못한다. 그래서 결론은 단타해서 이길 자신이 있냐고. 답은 그래 그런 면에서 벤저민 그레밍하고 워린 버핏의 이런 오늘 그 제임스 몬티어 이런 사상을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나도 억울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냥 거기까지고요. 결국은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돼. 일단은 기본면이 튼튼한 기업. 여러분 승마 게임 해봤어요? 저기 저 과천에 가서 해봤거든요. 도박이잖아요. 말 보는 거지. 어느 말이 제일 빨리 달릴까? 그게 뭘 봐요? 외형을 보죠. 발목 보고 이래. 빛이 바짝바짝 나냐? 건강하냐? 그거에 기본면이 좋냐? 그거고요. 근데 아무리 좋은 것도 가격이 비싸면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램처럼 무조건 가격을 싸게 사야 돼. good price. 좋은 가격. 근데 타이밍도 중요하다. good 타이밍. 그래서 이걸 아주 쉬운 말로 어떻게 표현하면 내가 혼자서 아무리 잘 나가 의미 없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 내가 NFT 한다고 그랬잖아요. 돈이 알아서 와요. 근데 너무 가격 비싸. 적정한 가격에 사야 되고 대신에 그 아무리 좋은 섹시해도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본면이 되는 오래 달릴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된다. 부와 벌이를 고른 이유는 저는 사실은 미래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은 탄탄하게 돈을 버는 회사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유리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복건성 후조에 만든 회사인데 자동차 이런 유리를 하는 회사예요. 딱 자동차 유리만 합니다. 얘네는 다른 유리라 이게 본사예요. 후조에 가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능성 유리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얘네들 자동차 유리마다니까 왜 이거 또 골랐냐면 예측하기 너무 쉬워요.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돼. 왜? 자동차 산업이 잘 되면 잘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의 성장에 대해서는 정보가 너무 많아. 거의 맞아 또. 그래서 예측하기가 쉽다. 근데 답이 나와서 중국이 1년에 자동차가 한 1,500만 대 팔리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애플처럼 거의 포화 상태에 왔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실제는 뭐죠? 성장이 자동차 유리만 해서는 성장을 못 해요. 이게 지금 한계죠. 얘네 회사 한계. 근데 얘네들이 그래서 다른 지금 시장으로 가고 있어요. 일단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유리 회사가 일본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국의 보요볼이에요. 일본이 잘해요. 이런 소재 부품 이런 거는. 그리고 독일 그리고 중국의 플러트 유리하는 회사. 그래서 이 부여볼리는 자동차 유리에서 절대 강자다. 그리고 오하이주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유리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중미 무역 전쟁, 미중 무역 전쟁 영향을 덜 받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민감한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든이 경계할 섹터가 아니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파는데 유일하게 반덤핑을 안 맞은 기업이
가격판 터밍을 안 맞는. 그래서 안정성이 높은 주식이고요. 또 좋은 게 뭐냐면 상해하고 홍콩에 다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R&D 투자도 꾸준히 하지만 해외 진출을 가속화했고 이제 오하이주에 최대 공장 만들었고 사업 확장하고 있어. 다른 유리로. 그리고 러시아에도 지금 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해외 발전성이 큰 기업이다. 중요한 거는 홍콩하고 상해 다 상장되기 때문에 뭐가 있다? 지금 보세요. 제가 이게 3기 때 했는지 4기 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홍콩 주식하고 중국 주식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H주와 A주 차이를. 보세요. 똑같은 주식이에요. 근데 본토는 49원 55전인데 홍콩은 47원 15전이에요. 그러니까 홍콩이 본토보다 27% 싸요. 그럼 여러분은 홍콩 주식밖에 못 사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은 27% 이미 번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H주냐 A주냐 할 때 무조건 싼 거 사는 거예요. 어디 올라갈 땐 같이 올라가지. 나중에 중국이 이제 홍콩 오늘 다 거의 다 이렇게 했잖아요. 시장을 합할 거예요. 그럼 이 주식이 같은 주식이 돼버려. 그러면 자기네는 그냥 중간에 팔아보면 상관없는데 계속 갖고 가면은 27%를 번 거지. 하나의 주식으로 된다라는 거지 결국. 그래서 결국 A하고 B인데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거 잘 거래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거래 할 수 있나? 찾아봐. 여러분 이 주식 살 수 있는지 보세요. A주 이거 후광통에 들어왔나 보세요. 가서. 이게 홍콩에 있기 때문에 아마 안 될 것 같아. 되면은 여러분은 여기서 사서 팔아도 돼. 그럼 26%, 27% 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1.93%입니다. 은행에 넣는 것보다 나아요. 어떤 데는 막 3.8%도 줬고요. 꾸준히 줘요. 제가 찾아왔는데 계속 주더라고요. 얘네도. 계속. 확실하게. 이런 주식이 중국에 이렇게 꾸준히 주는 회사 많지 않은데. 그리고 순이익률이 14%, 마진이 40% 회사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마진이 40%고 12%. 요즘 같은 데는 14% 주식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회사예요. 성장은 이제 뭐 러시아나 뭐 글로벌 시장 어느 만큼 개척하냐가 중요하고 또 다른 섹터 유리를 어느 만큼 시장을 들어갔냐가 중요한데 그거는 모르겠고 우리가 가치주로 봤을 때는 현재는 굉장히 이익을 주는 회사다. 그리고 얘네가 안정성이 높아요. 우리가 기업의 안정성을 볼 때 Q레시오 이런 걸 봐. 유동성 비율을 보거든요. 이게 보통 이게 1보다 높은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Q레시오가. 근데 얘네들 1보다 높아요. 굉장히 이게 현금이 많다라는 말이에요. 현금. 부채율이 굉장히 낮아요. 부채율이 48%밖에 안 돼요. 그리고 현금 흐름도 되게 좋아요. 현금 흐름이 주로 투자에 돈 쓰고 있어요. 주로 투자에 돈 쓰고 있고 이제 경영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에요. 수익성도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산업 평균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게 대표적인 가치수 패턴이에요. EPS가 이렇게 이게 EPS가 별로 성장이 없잖아요. 주당 이익이 이런 게 가치수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늘 투자할 때 주주를 봐야 돼요. 여기에 이게 아까 H주입니다, 여러분. H주. 이게 H주가 한 22% 가고 있고, 그 다음에 H주 빼고는 홍콩 그거 빼고는 싸이 파잔이라고 이게 그 저도와 그 아메리칸 팩트리에 나오는 그 아저씨,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기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부여볼의 14.97% 갖고 있고 나머지는 펀드들이 갖고 있어. 증권사 펀드들이. 그래서 이 증권사 펀드들이 여러분 가치주냐 아느냐를 볼 때 이 증권사 펀드들이 가치주 펀드가 많이 들어왔냐 성장주 펀드가 많이 들어왔냐를 봐야 돼요. 주로 가치주 펀드들이 많이 들어왔다. 자, 결론을 낼게요. 결론이 늘 과정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이 뭐냐면 가치수 선택은 확정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불확실한 가능성에 베팅한 애가 가치주와 성장주 차이고요. 자, 이 두 개가 지금 오늘 제가 확실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